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7강 시간으로서 취득세 7 과세표준 8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순서가 있죠. 결정하는 순서. 첫 번째, 신고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하는 거는 신고한 가액. 자,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신고하거나 또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요.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결정 순서는 첫 번째는 신고한 가격을 합니다. 그게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그냥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럼 신고한 가액이 없으니까 역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이건 원칙. 그리고 특례로 결정 순서 두 번째 특례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이거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고가액. 신고한 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이 신고한 가액은 누가 신고한 거죠? 취득자가 신고한 그 가액을 말해요. 취득자가 신고한 겁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연부 금액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 이제 연부 금액의 경우에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 이것도 포함됩니다. 포함.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한 가액이 정리가 되는데, 그럼 이 시가표준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에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 시가표준액은 이제 세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토지. 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주택의 시가표준액.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건물입니다. 우리는 주로 부동산 관련 세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위주로 봅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요거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 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이게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여기서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 가격에, 이게 건물을 처음에 신축했을 때 신축한 가격이 나옵니다. 건물 신축 가격 기준이 되는 금액. 이게 1제곱미터당 금액이에요. 1제곱미터당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매년 정해줍니다. 그걸 참작해서 결정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이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다가 해당 건물의 넓이, 제곱미터로 곱하고, 또 뭘 곱하냐면 구조지수, 그 다음에 용도지수, 그리고 위치지수, 이러한 지수를 곱합니다. 그리고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가감산율을 곱합니다. 이런 거로 곱한 금액을 가지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결정 순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아까 특례로서, 특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고, 이거 결정 순서, 이거는 원칙이라고 그랬죠, 원칙.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원칙. 이 특례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례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한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세 번째, 판결문,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자, 세 번째, 판결문, 그다음에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자, 판결문,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뭔지 알아보면, 먼저 판결문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자,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판결문. 그래서 화해, 포기, 인락, 의제 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확정된 판결문만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법인 장부의 경우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그리고 보조장, 장이 장부를 말하는데요. 자, 그리고 출납전표, 돈 들어가고 나간 거, 그 다음에 결산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법인 장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데서 공매하잖아요. 그거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했을 때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 자, 이 신고에 의하면 그 부동산 취득가격 다 적어야 되니까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암기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기할 때 국수판, 법공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다섯 가지인데 왜 여섯 개가 나와요? 이거 판결문하고 법인장부는 이게 3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 암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수판, 법공부 이렇게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취득의제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의제에 대한 경우의 과세 표준입니다. 취득의제,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죠. 이때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 취득의제의 과세 표준. 첫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 가액이 올라갔어요.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건축물을 증축, 개축. 신축하고 재축은 제외합니다.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 자, 건축물을 증축, 그 다음에 개축, 그리고 개수. 자, 이런 경우, 건축물. 그리고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자, 이런 것들 종류를 변경한 경우. 종류 변경. 그리고 토지. 자, 토지. 토지의 경우는 주로 지목 변경이에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자, 지목 변경.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뭘로 한다? 증가한 가액. 요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집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 뭘로 한다?
그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점주주의 취득입니다. 과점주주의 취득. 자, 과점주주의 취득. 자, 읽어보겠습니다.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 과세 대상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식이에요, 수식. 그래서 과세 대상의 총 가액. 자, 과세 대상이 있죠. 이 과세 대상이 뭐냐? 부동산 등이에요, 부동산 등. 자,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말해요. 과세 대상의 총 가액.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가액을 나눠줍니다. 나눠줘. 뭘로? 법인의 주식.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전체 수죠. 예. 법인의 주식 총수 또는 출자의 총수. 자, 이렇게 나눠준 걸 곱하기 과점주주가, 자, 이 과점주주, 지금 우리 과점주주 보는 겁니다.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의 총 가액 곱하기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총자의 수 나누기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게 밑에 그 분자하고 곱해주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하나의 수식으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가격의 범위입니다. 범위. 그래서 이 취득가격의 취득가격이라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자, 이 일체의 비용이에요. 일체.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용. 그래서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 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데 내가 뭐 현금을 낸다든가 지금 당장 다 일시급으로 지불한다 해서 9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의 판매 금액이라 하더라도 내가 취득할 때 90만 원을 냈잖아요. 할인된 금액으로. 그때는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실제 지불한 금액, 그걸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취득 가격이 그럼 포함되는 비용이 있죠.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자, 포함되는 비용. 그리고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그게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그러니까 이자도 내가 뭘 취득하기 위해서 이자 낸 것도 취득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7가지 경우 교재를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역시 같이 또 알아주셔야 돼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문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접비 이런 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선접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은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포함되지 않는 거 5가지도 교재에 있는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자, 토지하고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일괄 취득.
자, 이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등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이 없는 경우에요. 시가 표준액이 없는 기타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건축물의 일괄 취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7강 시간이었고 취득세 부분의 7, 과세표준 8,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